안녕하세요. 신디와 에디의 에디입니다. 난소암 진단을 받게 되면 병기가 약하면 약물로서 치료를 하고 좀 병기가 깊으면 이제 개복 수술을 해서 난소를 갖다가 떼내는 이런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. 보통 이제 결혼 안 하신 여자분들은 임신과 출산 때문에 이제 난소 자궁 이런 제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막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들도 아직 자식이 없는 여성분들은 난소가 다행히 2개 있으니까 반대편 난소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.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거와는 별개로, 즉 임신과 출산을 위한 난소나 자궁을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관련된 것은 별개로, 그거가 없었을 때 이제 어떤 후유증이 나타나느냐, 그리고 또 재발을 하게 되면 이런 장기들이 재발을 해서 또 그 암세포가 있으면 또 이제 떼내고 이러는데요. 이랬을 때 후유증이 어떤가에 대해서 저희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이거는 저희의 경험이니까 참고하시고, 물론 사람마다 또 병기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 사람마다 틀리는데요. 일반적으로 장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첫 번째 진단을 받고 개복 수술을 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 임신 출산에 크게 영향이 없다 그러면 난소, 자궁 다 이제 떼내게 됩니다. 왜냐 그러면 괜히 살려놨다가 또 혹시 암세포가 해서 반대편 난소라든가 자궁에 또 들어붙어 가지고 또 발현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난소, 자궁을 다 드러내버리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은 이거 드러내고 나면 이제 내가 팍싹 늙어버리겠다 이렇게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. 왜냐 그러면 난소라는 게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져 버리면 빨리 노화가 되지 않을까 걱정인데,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디가 막 50이 되면서 난소암 진단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대개 이제 그 나이 정도 되면은 갱년기라 그래가지고 폐경이 되면서 난소의 기능이 좀 없다고 그래야 되나요?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그 시기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 주치의도 어차피 애 놓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싹 다 드러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드러냈습니다. 수술을 통해서.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, 이제 앞으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좀 노화가 빨리 오면은 본인이 또 얼마나 또 실망할 것일까. 그래서 여성 호르몬 성분이 있다고 하는 석류 있죠? 방송 홈쇼핑 이런 데서 선전 많이 하는데, 저는 이제 코스트코에 가갖고 석류 주스도 좀 사다 먹이고, 석류가 나오는 차례는 석류도 좀 먹이고 그랬습니다. 좀 보충을 하라는 거죠. 안 나오니까. 근데 이제 이런 여성 호르몬이 좀 많으면은 또 유방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일체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. 근데 저는 이제 입으로 조금 먹는 거가 그 정도까지는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 석류 나오면 석류 좀 해서 먹이고 안 나올 때는 석류 주스도 이렇게 먹이고 했는데,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안 먹었습니다. 왜냐면 크게 좋지도 않다는데 유방암 때문에 발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굳이 먹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기도 하고, 또 좀 지나 보니까 생각보다 노화가 온다든가 그런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난소가 없어도 이렇게 팍 이렇게 늙는다거나 이런 건 없구나, 이제 이걸 느끼면서 굳이 필요가 없겠다,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. 신디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나이보다 한참 좀 젊게 보이는데, 왜냐면 피부가 매우 좋습니다. 별로 얼굴에 주름도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피부를 이제 좋다고 부러워하고 그랬는데, 난소가 없어지고 자궁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피부가 약간 좀 푸석해진 거는 있었습니다. 예. 푸석해진 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봐서 그렇게 너 얼굴 왜 그래 이 정도가 아니었고, 이렇게 모임에 나가면 우리 중에는 피부가 제일 낫다고 할 정도로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. 지금 이제 난소암 발병된 지가 지금 5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요. 예전이랑 바로 그렇게 소위 말해서 노화되는 속도가 난소가 없다 그래갖고 확 늙어진 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. 그래서 혹시
난소와 자궁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수술을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, 이거 드러내면 나는 이제 뭐 완전히 이제 할머니가 되겠다, 이런 생각 뭐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.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적어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변화가 별로 그렇게 없었다. 그냥 내추럴하게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.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신디에게 다 검증을 받고 하는 겁니다. 본인의 생각도 중요하니까요. 그 다음 이제 난소암이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저희도 재발을 3번을 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장기도 이제 또 제거를 했었는데요. 제가 어디 기사를 봤었는데, 난소암에서 첫 번째 재발을 잘하는 부위가 이쪽 횡격막 쪽, 간 쪽하고 요거 사이, 여기가 재발을 잘한다 그러더라고요. 그 다음 재발하는 곳이 이제 반대편 쪽이죠. 이쪽 횡격막 쪽이. 이쪽 근처에, 재발 확률이 높다. 뭐 이제 그런 걸 어디서 기사를 봤습니다. 근데 신디가 전형적으로 그 코스를 따라가면서 재발하는 케이스입니다. 제가 처음 애기 재발했을 때, 이거 반대편으로도 얼마 간다는데 조심해야 된다,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, 결국은 저희도 이제 또 재발해서 수술하고 이랬는데요. 처음에 이제 요쪽, 횡격막 쪽하고 간 요쪽에는 복강경 수술을 통해 갖고 제거를 했습니다. 횡격막을 한 이 정도 떼냈습니다. 암이 발현된 그 부위를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에 이제 또 재발했었을 때죠. 약간 그 모래처럼 흩뿌려진 뭔가가 보인다 이래가지고, 이건 재발 또 한 것 같다. 그래서 그때는 수술을 하지 않고, 젬자하고, 카보 플라틴하고 이렇게, 조합으로 해서 항암 치료를 했었었는데, 그게 물론 이제 치료 중에는 CA1료라든가 수치가 안 낮고 아주 뭐 잘 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. 항암 6차 치료 다 하고 검사 다 했을 때는 매우 양호하다고 했었는데, 결국은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또 재발을 해서 이제는 뭐 모래처럼 뿌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자리를 잡은 거죠. 그게 이제 비장하고 쓸개, 그 다음에 이쪽 골반 쪽에 이제 뼈는 아니고 그 조직, 이렇게 3군데, 이렇게 뭐 작은 거는 좀 있지만 큰 거를 이야기하자면 그거 3군데로 재발이 된 거죠.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비장, 지라라 그러죠. 그거 떼내고 쓸개도 떼냈습니다. 그리고 이 골반 안에 이 조직, 사실 여기 골반 쪽은 난소하고 자궁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거기는 일종의 이제 비어 있다고 보는데, 거기에 이제 일부 전이된 것을 떼내는 수술을 했습니다. 처음에 이걸 또 떼낸다고 했을 때 장기가 몸에서 이제 하나씩 없어지는데, 이 후유증에 대해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. 우선 비장 같은 경우 지라라 그랬죠. 우리 몸의 일종의 면역력을 담당하는 뭐 그런 장기가 되겠습니다. 이제 오래된 적혈구 이런 거 제거하고, 오래된 피 제거하고, 뭐 새 피 만들고, 새 백혈구 이런 거 만들고, 뭐 이런 기능을 보시면 됩니다. 우리 몸이 방어 역할을 하는 걸 담당하는 건데, 이제 이게 없으면은 면역 기능이 떨어지겠죠, 자연적으로. 그래서 뭐 인터넷에 보면 독감 주사 매년 맞아야 되고, 뭐 이제 이런 뭐 폐렴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, 하여튼 감염에 조심해야 된다,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인지하고 뗐는데, 저희는 이제 떼고 난 다음에 폐렴 주사 한번 맞고는 그 이후로 뭐 특별하게 별로 뭐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잘 왔어요. 지금 그 수술한 지가 1년이 좀 더 됐네요. 3, 4, 5월이니까 1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그 시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, 뭐 지난 한 1년 동안 봤었을 때 비장이 없어가지고 특별하게 이건 비장 때문이야, 뭐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후유증을 못 느꼈었고, 그 다음 쓸개는 소위 말해서 담즙을 담아두는 그 일종의 쓸개가 주머니잖아요. 그죠? 거기서 농축이 되고 이래가지고 밥 먹으면 소화효소가 나오고 뭐 이런 건데, 쓸개를 떼니까 이제 수술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 다 하고 나서 첫 한 2-3달? 그건 좀 고생했습니다. 뭔가 조금만 먹어도 배가 엄청 배가 터질 것 같은 불러오고 그렇게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. 그리고 신디 말에 의하면은 이 복통이 오는데, 어떨 때는 막 모래나 이런 걸로 막 비비는 정도의 통증도 있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첫 한 2-3달 떼고 난 다음에, 그때는 사실은
대개는 개복 수술해서 후유증, 수술 끝나고 난 같이 겪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이러는데 약을 갖다가 아마 처방을 해줄 겁니다. 그거 먹으면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금방 또 괜찮아지고 막 그런 과정을 한 2-3달 정도 했습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한 4-5개월 넘어가니까 그 증상이 완화되더니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별 지장이 없이 먹는 것도 잘 먹고요.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. 그때는 먹는 것도 조심해도 기름진 거 소화 못하니까 조금씩 이렇게 나눠 먹고 그랬지만 한 6개월 지나니까 쓸개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별 구분이 없이 식사 다 잘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지금 설사 같은 이런 것도 없습니다. 별 증상이 없어요. 그래서 비장하고 쓸개를 떼내도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더라. 다만 비장이 면역 기능을 담당하니까 평상시에 이제 운동을 해서 면역력 강하게 좀 키우고 겨울에 이제 독감 유행할 때 독감 예방 주사 맞는 거는 몸을 좀 보호할 수 있으니까 추천을 드리고 저희는 지난 겨울에는 사실 독감 주사 안 맞았습니다. 안 맞았는데 앞으로는 맞힐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그걸 빼고는 특별하게 장기를 적출했다고 해서 이상이 있든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. 이제 이게 주요 장기고 사실은 첫 번째 수술할 때 장관막도 제거를 했고 같이 맹장도 좀 제거하고 사타구니에 있는 림프절도 좀 제거하고 그랬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디의 삶은 정상인하고 똑같이 물론 약간 피곤도는 좀 느끼고 이랬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거의 후유증이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장기를 떼낸다고 봤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하게 이렇게 후유증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저희처럼 별로 없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쓸게 되면 첫 한 5-6개월 정도 좀 신경 쓰고 그때는 좀 아픈다. 배도 아프고 막 그렇습니다. 그 과정만 지나면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오늘 영상을 이제 찍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참고를 하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